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문재인의 이 항일, 반일, 이런 분위기 잡기, 이 히스테리 여론몰이가 사실은 굉장히 잘 기획된 작품이에요. 예, 저는 이걸 일종의 음모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폭도 판결을 내린 거죠. 징용. 그걸로 한 자락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점점 부풀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내막을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명수는 이석기 재판 때 이석기가 아니라 통진당 해산 헌재 재판 때 아마 해산 반대 쪽의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좀 지난 사람이죠. 이게 문재인 음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도발을 하고, 도발이라는 건 이제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징용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판결에 의해서 이제 국내의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협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강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강탈이 일어나고, 이거를 물론 이제 징용에 유족되시는 분들 입장에선 국내법상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강탈이라는 건 이제 국제법상 조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강탈했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가 강탈해서 유족한테 준 거죠. 법에 의해서 국가가 강탈하는 겁니다. 이 강탈을 이제 법원이 이제 하고, 이제 문재인은 그걸 조장을 하고, 그걸 하등모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스토리예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징용 판결은 한일협정 청구권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폭도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음모로 보는 이유는 이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의하면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중재위 구성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위가 구성이 안 되니까 일본이 또다시 그럼 제3국에 의한 중재위를 구성하자. 그게 협정 3조 3항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엊그저께 거부했어요. 즉 협정의 조항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 놓고 결국은 무슨 수순이 되는 거냐? 조약을 위반하는 국내 법원 판결을 내세워서 국내의 일본 기업 자산을 강탈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사실 조장도 아니고 정부가 강탈하는 거예요. 이 집 달리 보내서 집 경매 처분하듯이, 그리고 내보내듯이. 자, 이건 그러면 어떤 수순이냐? 의도적으로 도발했죠. 그것도 상권분립 체제에 의해서 행정부는 아무 일 안 하는 척하죠. 법원에서 턱 해준 거예요, 일을. 그래서 이게 법률 논리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쭉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강탈 행위가 일어나면 일본이 반발을 하겠죠. 그럼 반발하면은 반일 히스테리 일으켜서 친일파 때려잡자, 토착외구 때려잡자, 이런 반일 히스테리 일으켜가지고 개돼지몰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나리오입니다. 잘 기획된 거예요. 사법과 행정부, 그 다음에 그거 바람잡이하는 국회의원, 이 삼권 분립을 이용한 기막힌 역할 분담에 의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일 히스테리 노름에 이게 문재인의 기획 작품인데 이 손바닥 위에서 조중동과 야당이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권 상류층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반일 한번 대차게 하자. 한국에서 여론이 악화되면 결국 미국이 중재할 것 아닌가? 이걸 알만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해요, 사석에서. 반일 히스테리 급행열차를 잡아 타자. 놓치면 폭망한다 하고
이 폭도 대장이 돼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재해요? 시그널 정확히 보냈잖아요. 일본하고 잘 해봐. 데이비드 슈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너서클입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그냥 딱 잘라서 말했잖아요. 나는 중재할 의사가 없다. 김현종이가 울며불며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희 사드 배치 지금까지도 연맥이고 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이 소리 하고 있냐. 너 참 낯짝 두껍다. 김현종 씨의 최대의 행복은 남의 속내를 짐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지극한 수치심이 안 들었다는 게 아마 최대의 행복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으면 저 같으면 가기 전에 사표 쓰든지 갔다 와서 바로 사표 쓰고 맙니다. 내가 무슨 이런 엿 같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냐? 뭐 인생에서 건질 게 있다고. 자, 어쨌거나 그런 속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별로 민감하지 못한 분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근데 이거를 반발을 갖다가 할 때, 상당히 지능적으로 했죠. 그냥 대놓고 바로 이것만 반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제3국 중재위 협정 3조 3항 지켜, 협정 3조 3항 지켜.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건 협정 자체를 대법원이 파괴를 해놓고 그걸 중재하는 행위 자체도 행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제 관행과 국제법과 국제 여론 가지고 계속 몰면서 이와 별도로 야, 그런데 말이야. WMD, 핵폭탄이나 살인가스나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너희 일본에서 수입해 간 다음에 그걸 불법 수출한 것 같아. 근데 너희 뭐 국제법 이런 거 그냥 국제 관행 이런 거 협정 이런 거 태연히 어기는 애들이니까 너희 보고 관리 잘해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어. 그냥 우리가 직접 관리할게. 우리가 직접 대한 수출을 관리할게.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경제보복 아니야. 이거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상황을 이상하게 우리가 봐도 이상하게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반일 노름을 하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을 못하는 한 무지막지한 금수나 혹은 보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얕거든요. 문재인을 향해서 올가미를 조여 들어오지 한국 경제 전체를 망치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은 안 취할 거로 봅니다. 일본이 원래 이제 애국주의, 그 다음에 부국강병, 국가중심주의 이런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지금 나발을 불고 막 일본 여론들이요. 한국 조져라 전체 경제 아주 작사를 내고 요번에 하자 그래도 일본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건 여론에서 떠드는 소리고 일본은 할 듯 말 듯 비수를 딱 목에 대놓고서 심장을 딱 겨눈 상태에서 문재인과 기싸움을 하는 거죠. 한국 경제가 이 문재인의 음모와 일본 사이의 기싸움, 아베 사이에 문재인과 아베 사이에 이런 기싸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크로스파이어에 갇힌 거죠. 크로스파이어라는 건 양쪽에서 총을 쏘고 있는데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상태죠. 이거 이제 총알 맞으면 컬래터럴 데미지가 되죠. 컬래터럴 데미지라는 건 이제 크로스파이어에 갇힌 애꿎은 사람이 총 맞아서 죽거나 다치는 거. 그걸 컬래터럴 데미지라 그러죠. 그러나 재보고 예측하라 그러면 아마도 한국 경제 전체를 침몰시키는 마비시키는 그런 종류의 무지막지한 금수 혹은 보복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협정을 어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협정을 어긴 것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협정은 협정 문제대로 풀고 한일 협정 어긴 거는 그거대로 풀고 그 다음에 이 대북 수출에 관한 문제는 대북 불법 수출에 관한 문제는 직접 관리 형태로 적당하게 조정하고
아마 그런 양날의 칼을 쓸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아베가 말하는 이 논리, 그러니까 야 너희 말이야 WMD 제조 원료를 우리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우리한테 수입해 간 다음에 불법 수출했어. 그래서 우리가 대한 수출을 건 바이 건 직접 개별 관리할 거야. 라는 이 아베의 논리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대로 반박을 못 해요. 그냥 모르쇠 부인만 하죠. 우리 그런 일 없어. 우리 그런 일 없어. 실제로는 수입 물량과 그 다음에 일본의 반송된 물량이 제대로 일본으로 갔는지 일본에서 그거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풀린 물량이 제대로 된 용처에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이거 따져보면 되는 건데 그거 못 따지고 있잖아요. 그거 따졌으면 국정원이 발표해야죠. 저는 국정원 발표 모르는데. 자한당 의원들은 국정원장 불러가지고 야, 너 그 데이터 내놔. 그래야죠. 그 다음에 경찰 불러서 야, 너 그 데이터 내놔. 그래야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석탄이나 석유 환적이나 그 다음에 방탄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 저런 게 이미 다 불법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25톤 탱크 큰 깡통 25톤짜리 큰 깡통에 한 10개쯤 건너갔다 그래도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니겠죠? 그 불화소소 이런 게 전혀 놀라운 일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야당이 이제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은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손바닥 위에서 재롱 떠는 짓 이제 그만하세요. 듣자 하니까 황교안이 반일 투쟁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 당적을 바꾸시든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면 되겠네. 내년 공천 받으시겠네. 이 조중동을 받들어 모시고 종살이 하는 짓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조중동이 계속해서 이 반일몰이를 계속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반일 히스테리 프레임을 조중동이 같이 펌프질을 하고 있잖아요. 조중동은 이런 심보겠죠. 야, 반일은 원래 우리 게임이야.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어. 우리가 여기서 뒤처질 수 없지.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여론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한 종심 타격을 해야 돼요. 종심 타격이라는 건 이제 딥 스트라이크. 상대방 핵심부를 빵 치는 거죠. 이 경우는 뭐냐면 바로 야, 이거는 음모야. 전 국민을 반일 히스테리로 몰아넣는 건데 이거 협정 3조 2항 중재위 구성하든지 협정 3조 3항에 따른 제3국 중재위 구성해야 돼. 야, 청와대 너희 왜 협정을 위반하냐. 어떻게 풀라 그러는 거냐. 너희 국민을 다 망칠 생각이냐. 이러고서 가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명수 등 대법관들 이거를 정조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대형 사고 쳤다라고 기사 쓴 거는 조선일보 최보식 하나뿐입니다. 제가 읽기에는. 그것도 직접 기사가 아니라 인터뷰 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 저 정도로 이 문재인과 이게 궁합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과 결별을 해야 돼요. 야당 의원들이. 조중동 눈치 보면 큰일 납니다. 이 문재인 음모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쟤들의 기획력이 달라요. 이 반일파리는 그 전에 MB도 했고, MB였나? 일왕의 사과를 요구한 게 MB였나? 누구였나 모르겠다. YS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쪽, 민주당 쪽이 아닌 이쪽, 구제도권 쪽 반일파리를 할 땐 대통령들이 특징이 있어요. 느닷없이 퍽 나와요. 느닷없이 독도 퍽. 아무 문맥 없이. YS도 똑같죠. 느닷없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습니다. 느닷없이 퍽 하고 나와요. 쟤들은 안 그래요. 쟤들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짤 때 이게 6개월, 1년에 걸친 밑밥이 깔리고 그리고 나서 작동을 합니다. 효순미선 사건 한번 보죠. 2002년. 저 프레임 어떻게 짰냐면은 유죄만
당시 검찰 사과장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유재만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민정실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검사인데 나와가지고 법무부 검찰 사과 과장인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 법무부 검찰 사과가 그 당시가 이제 해외 접촉, 그러니까 외국 정부 접촉하는 주무부서예요. 그러니까 영전을 한 건데 그 영전되자마자 저지른 짓이 뭐냐면은 효순미선 사건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을 미국으로부터 미군 법정으로부터 한국 형사법정으로 옮기자는 그 옮길 것을 신청하는 서류를 미국 법무부에 보낸 거예요. 미국은 당연히 소파 협정에 의해서 아니 이게 뭐 근무 시간 후에 뭐 이태원에 나가서 사람 때려 죽인 사건도 아니고 뭐 탈영을 해가지고 뭐 여자를 강간하는 사건도 아니고 작전 중에 작전 기동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 쪽의 기본 원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프간, 뭐 이라크 이런 데 파병 나갔는데 장갑차 몰고 가다가 현지인을 만약에 우리가 치었어. 그러면 한국군 병사가 아프간 법정에서 해야 돼요? 한국군 병사가 이라크 법정에서 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걸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걸 신청한다는 행위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치냐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정부에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저거는 일리가 있는 신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미국은 거절했고 미국의 거절은 또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오만하다. 우리를 버러지로 보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어련히 판단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신청했겠지. 근데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해? 너희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저 유재만이 미국 쪽에 신청하고 그걸 미국에 거절한 후에 효순미선 그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여름부터. 7월인가 8월부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재만이 그 후에 민주당 쪽에 영입 대상 1호로 거론이 됐어요. 지명이 됐다고요. 근데 그게 민주당의 공천을 한명숙이 주도하면서 전략공천 게임 들어가면서 유재만을 물먹어 버렸죠. 아마 유재만이 운동권 출신이 아닐 거예요. 전 유재만 씨가 그렇게 돼서 너무 불행하게 스스로 느끼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물에 잘못해서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인생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튼 효순미선 이 시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검찰 사과장 유재만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일을 벌일 때 이렇게 단선적으로 대통령이 나가서 퍽 하고 한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미리 기획을 해서 이렇게 돌아쳐서 간다고요. 구도를 딱 프레이밍을 짠다고요. 이 광우병 같은 경우 보면 2년 전에, 저게 2008년에 터지는데 2년 전인가에 이미 광우병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라는 책들이 나와요. 김영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 책이 기획돼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요. 또 학자들이 그런 세미나를 1년 전부터 활발히 하고.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가 있기 전에 이미 서울대, 수의대 그 광우병 전문학자 우머식이라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했어. 책도 나왔고 팩트 같이 만들어놔요 이미. 그리고 나서 MBC 지금 뭐 사장하고 계시나? 그 PD에서 주저앉은 나원증후군 광우소를 광우병소라고 걸려간 것 같이 해서 이미지를 편집해 갖고 짜집기 해서 국민들을 확 뒤집어 놔서 뇌구멍 송송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렇게 그런 식의 극단적 발언을 이제 엔터계 연예인들한테 시키고 요즘 우리가 트위터하고 저걸 갖고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안 까불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함부로 문재인 편 쓰거나 586 편 썼다가는 디스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유튜브나 우리 소셜미디어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못 가불죠, 이제는. 옛날에는 얼마나 그 비유 맞춰줬었어요. 그냥 박수치고. 연예인들이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쟤들은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이게 단선적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또 특정 종파에서 기독교 쪽에서 이단으로 몰리는 특정 종파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유모차부대 대거 동원하고 돈 엄청 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복합적 게임을 한다고요. 최동욱도 똑같습니다. 최동욱은 유죄만을 배운 것 같아. 저희 왜 그러냐면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 국내 정치 엄청 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댓글을 엄청 일으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막 쳐들어가서 막 국정원 여직원 지방 감금하고 난리가 부렸잖아요. 박 대통령이 인사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동욱이를 이제 떨컹 검찰총장에 앉혀놨는데 최동욱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아마 그때 윤석열도 그 팀이었죠. 아무튼 그 가까운 팀일 거예요. 그쪽 사단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최동욱 같은 이런 사람들. 아무튼 간에 제가 또 뭐 말은 근데 최동욱 때 댓글 사건 조사팀에서 무슨 짓을 하려 그랬냐면 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아이디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디 뭐 5,000개, 10,000개 그러니까 이제 종북 친북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아이디를 긁어갖고 그런 글을 쓰는 아이디를 긁어서 특정하지 않고 그게 한 5,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이거의 소스 IP가 어디냐를 물으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 트위터, 페이스북 본사에 그걸 추진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인질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어? 이건 인질범이 쓴 거야. 그래서 이걸 콕 집어가지고 특정해서 이 사람 소스 IP가 어디냐 잡아야 되겠으니까 소스 IP를 보면 이제 그게 어느 나라에서 썼고 어느 지역, 심지어 주소지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요. 모바일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모바일도 많이 안 할 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기지국 언저리를 배회하고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다가 나온다고요. 휴대폰 번호가. 근데 이거를 특정을 하지 않고 수만 개 아이디에 대해서 그걸 묻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 그거 물으면 미국 법무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우린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어. 그렇게 대응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박근혜는 미제의 앞잡이다.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 부정선거를 조장, 방조, 방치, 옹호하고 있다. 이러고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제가 최동욱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너무 닮은 꼴이에요. 2002년 최동욱 검찰총장 때의 댓글 아이디 수만 개에 대한 미국 쪽에 조회하겠다는 발표를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2012년 13년이니까 10년 전에 2002년도 효순미선 때 유재만이 했던 역할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스팔트 1번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스팔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참 행복한 일인데 태극기 부대 전체가 다 아스팔트잖아요. 탄핵 전엔 아스팔트가 몇 명 없어요. 그중에 제가 1번지였다고요. 그래가지고 동지들이랑 딱 짜가지고 대검찰청 앞에 담벼락 앞에서 1인 시위의 정의가 10m씩 간격을 두면 1인 시위예요. 그래서 3개, 4개 텐트 치면 안 되니까 그땐 텐트 칠 그런 기세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부학이죠. 그러니까 저거 덮어쓰고 비닐 덮어쓰고 24시간 버티는 거예요.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 건강도 상하고. 2교대 시켰는데 2교대 시키면은 교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4시간 정도를 붙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녹아요, 길거리에서.